그래서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의 안정진 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좋습니다. 이게 본심이 나왔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좀 삼성자산운용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예 대놓고 광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희는 복끼리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핵심은 깎아주십시오. 네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끼리님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낮춰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끼리님들을 위해서 코덱스에서 미국 대표지수 ETF 총 4종에 대해서 보수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 0.0099%거든요. 원래는 얼마였어요? 원래는 이제 OBP였습니다. 연 0.05%였는데 연 0.0099%니까요. 이게 1BP 미만입니다. 그래서 1BP가 이제 100분의 1, 0.01%잖아요. 0.05에서 이거 복잡해. 머리 복잡하죠. 잠깐만요. 0.05에서 0.0099.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원 투자 시 연 총 9,900원이라고 봐주시면 많이 낮추셨네요. 네, 많이 낮췄습니다.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여튼 회사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코덱스를 이용하겠다. 그것도 나스닥 100하고 S&P 500 대표 지수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금 계좌에서 장기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또 우상향을 또 그동안 해왔었고 앞으로도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우상향을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대표 지수를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장기로 가져가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국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환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TR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토탈 리턴 방식이라는 그 방식 그리고 환 해지형도 마찬가지로 S&P 500, 나스닥 100 이렇게 있는데 이 총 4종에 대해서 똑같이 이게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수라는 게 매년 그만큼을 떼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보수가 어느 특정 날에 딱 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격이 그 보수가 딱 깎이는 게 아니라 매일 일할로 가격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투자를 안 하시면 그 투자한 기간만큼만 가격에 녹아져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900원이 매일 일할로 365분의 1씩 가격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서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개념보다는 내가 지금 사고 팔거나 내 계좌에 찍혀있는 평가액에서 조금씩은 낮아지는 그 개념. 맞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갔습니다.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망 자체가 투자할 법한 시장이어야 되고 투자할 법한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미국 증시 자체에 대해서도 좀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좀 증시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변동성이 좀 커져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증시에서 좀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제가 인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파월의 연준 의장 그리고 ECB의 라가르트 총재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좀 가져와 봤고요.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이죠.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네 번째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랑 요즘 핫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맞습니다. 빠지질 않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CEO 그리고 머스크도 있네요. 머스크. 너무나 잘 아시는 하여튼 스트롱맨들 세계에서 지금 유명한 사람들,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이 분들을 다 이렇게 모셨는데, 뭐 모셨다고 하기에는 제가 출연한 것 같으니까 뭐 모시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미 이분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변수를 의미하는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금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선거, 미국 대선 올해 또 큰 이벤트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미중 갈등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회복이 중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계속해서 중동 지역까지 좀 발발이 되고 있고 마지막은 또 이제 기업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일단 금리만 좀 살펴보더라도 올해 이제 FOMC에서 5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빠르게 6월 인하로 좀 옮겨갔었고 지금은 9월 인하까지 이렇게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속도도 계속해서 좀 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만 보더라도 2023년 초에 그 글로벌 유수의 IB들이 다 연내에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인하를 하지 않으면서
예상이 다 빗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선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 예측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변수들 중에서 네. 매 분기마다 팩트를 알려주는 변수가 바로 이제 기업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게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런 혁신을 이뤄내는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증시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업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혁신을 바탕으로 실적을 내면서 미국 증시를 이끄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올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예측하려고 해서도 네. 사실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측대로 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기업 실적 어찌됐든 간에 네. 펀더멘털이라는 게 그렇죠, 기업 실적 이제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증시도 그걸 반영을 할 테니 네.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달러. 그러다 보니까 그 달러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굉장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 이슈라든지 시장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글로벌리하게 회복을 했던 케이스를 또 보여줬던 게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자산.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S&P 500, 네. 나스닥 100.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국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워런 버핏 형님이 얘기하게 되면 여기 위에 상단에 가운데에 계십니다. 네. 근데 워런 버핏도 항상 네. 만약에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네. 아내에게 네. 그냥 S&P 그쵸. 500을 꾸준히 사라 네. 이 이야기 한다 하고 네. 미국을 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위기 때 항상 그 달러 자산 위주로 또 돈이 모여가고 네. 장기적으로는 사실 S&P 500은 뭐 버핏도 이야기를 네. 했지만 의심할 여지가 사실은 없었어요. 맞습니다. 물론 네. 이제 출렁임은 있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걸 보시면 예. 방금 말씀하셨던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미국 S&P 500의 장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0 현재까지의 그런 차트인데요. 보시면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침은 있었지만 좀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 차트 선 위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어떤 뭐 네. 의미 있는 시점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보시면은 뭐 모바일형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예, 모바일 혁명에서 이제 그걸 그렇죠. 이끌었던 게 이제 당연히 처음에 애플이었고 애플. 그 뒤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아마존, 뭐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 혁명을 이끌었던 기업들, 넷플릭스까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런 혁신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는 미국 대표 지수가 아름답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표에 나오는 딱 저 시점에 저 기업들만 저렇게 샀었어도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기업들이 또 S&P 500이라는 대표 지수에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미국의 장기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언젠가 내려올 것이다. 근데 물론 예상하고 좀 나중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또 예상하고 또 거꾸로 가기도 하고 특히 미국 장기 국채 이제 채권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자산,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는데 그것도 막 3배짜리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또 예측이 또 틀리면 또 평가손이 발생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 자체는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1990년 이후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총 5번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하 시점을 좀 봤을 때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인하 속도였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급격했냐 아니면 인하 속도가 완만했냐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완만한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이 1995년이랑 2019년 이렇게 두 번이고요. 급격한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89년 그리고 2001년, 2007년 이렇게 3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1995년 완만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4번은 모두 실제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이랑 좀 비슷한 거는 1995년 완만한 인하를 했을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착륙 얘기가 미국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고용도 계속해서 좀 탄탄하고 그쵸. 그리고 심지어는 뭐 노랜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인하를 하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급격한 인하는 어떤 충격이 왔을 맞습니다. 때고 빨리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여전히 뜨겁고 혹은 뜨뜻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니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서서히가 아니라 서서히 네, 그렇게 될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95년에도 완만하게 인하를 했을 때 전후의 시장을 좀 살펴보면 주식이랑 채권이 좀 같이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지금처럼 달러도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95년이 좀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95년과 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슷한 흐름이다. 그러게요. 그러면 요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알 수 없는 게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떤 충격이 올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보기에는 미국 경제는 탄탄하고 따뜻하고 금리 인하도 완만할 것 같고 그럼 이 상황에서 투자로 이걸 아이디어를 좀 실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 지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안전하게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하게. 그래서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게 저희가 안전하다라는 표현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투자는 모두가 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금융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와이스트리트 구독자쯤 되면 이제 다들 아시는데 혹시 몰라서 이제 높아심에 그래서 이것도 뭐 추천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런 방식이 있다. 그걸 소개해드리는 측면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저희 코덱스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들어봤는데. 어떤 비싸다. 비싸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삼성 거니까 뭐 이렇게 좋은 제품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금융시장에서 조금 코덱스 ETF가 비싼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좀 많아서 제가 좀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코덱스가 0.26%로 해외 주식형 ETF들의 평균 보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축이다. 네, 맞습니다. 그거 강조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오해가 너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싸지 않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S&P 500하고 나스닥 100은 더 내렸다. 네, 더 내렸죠. 원래 0.05%였는데 0.0099%로 내렸다.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해지 들어간 거는 이제 항상 ETF 맨 뒤에 이름에 괄호 열고 H 맞습니다.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환해지. 환해지형. 그러니까 환 변동이 싫은 사람들. 네, 맞습니다. 나는 뭐 환 차익도 싫고 환 손실도 싫고 그냥 고정했으면 좋겠어. 그게 H고 TR이라고 붙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토탈 리턴인데 요거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TR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요. 이 종목명에 TR이 붙은 ETF도 동일하게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건 약간 좀 다른 상품 아니야? 네,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TR 같은 경우는 이제 토탈 리턴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배당금을 주식에서도 이제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S&P 500이라고 하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아마존 같은 주식들이 배당을 실시를 할 텐데 그런 배당금들을 바로 들이지를 않고 저희가 다시 그 지수의 비중만큼 주식에 재투자를 해서 주식의 익스포저를 더 늘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지수는 추종을 하는데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 재투자, 토탈 리턴. 토탈 리턴이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나한테 뭔가를 더 많이 가져다주는 리턴이라기보다는 나한테 분배금을 주지 않고 배당금을 주지 않고 그거 재투자. 저희가 다시 투자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배당을 안 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니들이 그 배당 가져가면 나보다 운영 더 잘해? 약간 이런 내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계속 불려줄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ETF도 그런 방식으로 배당금을 계속해서 재투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TR.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TR이 붙어 있으면 그냥 다른 상품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상품이다. 같은 상품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장기간 놓고 봤을 때 그 결과고 역시나 뭐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 꾸준히 우상향해 왔으니 재투자를 했을 때도 성과가 좋았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자꾸 너무 깐깐하게 좀 짚는 것 같은데 배당금을 그냥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ETF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TR 뭔가 방식이. TR 방식이면은 토탈 리턴 방식이면 그럼 보수가 더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총보수 비용을 저희가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자료를. 그래서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일단 보수는 총보수라고 이제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0.0099%라고 네. 말씀드렸던 게 이 총보수인 거고요. 그 총보수가 이제 뭐 운용보수, AP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합친 게 이제 총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수가 높다, 낮다라고 비교를 할 때는 이 총보수로 비교를 보통 하고요. 근데 이 기타 비용은 이제 투자 설명서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이 기타 비용까지 합쳤을 때의 비용을 요즘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또 이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연말로 가면 혹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지금 거 이제 뭐 유예를 하느냐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느냐 예정대로 시행이 되느냐 되게 지금 첨예한 상황인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이 ETF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뭐 이런 TR이 붙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배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T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배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재투자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의를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게 금투세가 현재 기준에서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희 운용사에서는 TR 방식을 뭐 PR로 전환을 해서 운용을 계속해 나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ETF가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토탈 리턴 방식인데 이 상장 폐지시키지 않고 토탈 리턴 방식만 그냥 분배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상폐시키지 않고도 맞습니다. 상장 폐지 되더라도 남아있는 분배금을 똑같이 이제 나눠드리는 개념이니까 뭐 손해를 보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게 주식 상장 폐지랑은 좀 다른 부분이 주식은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은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ETF라는 그 비클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지 실제 그 ETF에서 담고 있는 안에 그 종목들은 그대로 예탁원의 수탁사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처분해서 투자자분들께 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개별 주식의 상장 폐지와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금융투자소득세에도 이게 TR 방식의 ETF를 뭐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금투세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빠집니다. 근데 이게 금투세 시행 여부 자체부터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 연계될지 뭐 최근에 뭐 사모펀드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다 ETF까지만 하여튼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더라도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최근에 이제 YG 클럽이라는 뭐 이렇게 세미나 듣는 것도 있고 한데 해외 주식 투자라는 거 많이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그렇고 금투세 이슈도 있고 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투자자들에게 좋은 거는 기간이 또 누적이 됐을 때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또 핵심입니다. 일테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복길이님들한테 혹시나 이제 해외 투자, 특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IRP라든지 ISA도 그렇고 뭔가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쌓아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또 장기간 보수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하여튼 여러분들 뭐 이게 저희가 굳이 막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만 뭐 좋은 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뭐 비교를 해보시고 평가해 보시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삼성 자산운용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오늘 삼성 자산운용 ETF 컨설팅팀의 안정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